올해 추수감사절은 코로나로 인해 간소화돼 진행됐지만 감사와 나눔은 여전히 풍성했습니다. 코로나 속 추수감사주일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2020 직장선교 전국대회를 열고 일터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재다짐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카미 신임 연합회장에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담임목사를 선임했습니다. 20년간 개척교회를 섬겨온 패스브레이킹 목회연구소와 기도연구소, 예술선교재단이 함께 모여 한섬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주일은 기독교 대표 절기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특별 행사는 없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빼곡히 걸린 추수감사 사행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초등부 어린이부터 모든 성도와 교역자가 참여해 직접 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예전처럼 문화축제를 열지 못하는 대신 감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과일이 가득 찬 바구니와 쌀, 채소 등으로 꾸민 강단이 보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부서별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신길교회는 이날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기용 담임 목사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찬양했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잘 몰라도 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우리가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노래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일주일 동안 제18차 특별 새벽 부흥 예배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된 새벽 예배는 전국 교회와 아프리카, 호주 등 해외 교회의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있을 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있으면 시너지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와 성도 모두가 어렵지만 추수감사절 이웃을 위한 나눔은 여전히 풍성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교회를 넘어 일터에서 선교는 물론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기독 직장인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일터 복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교 사명을 일깨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는 일터 복음화란 비전을 품고 기독 직장인들이 뜻을 모아 1981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전국 8천여 개의 신우회 등에서 약 90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지나온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직장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과거 40년을 돌아보고 미래 40년의 직장 선교 가라앉은 시대를 맞아 모든 직장마다 선교회를 세워 예배하고 모든 직장인들을 전도하는 미션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날 영상으로 설교를 전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당부하며 직장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로 성실과 정직을 꼽았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 직장사역연구소 원용일 소장은 일터만큼 중요한 영역이 가정이라며 일과 쉼의 균형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참 중요한데 일터가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니죠. 우리의 쉼터, 우리의 가정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회원들의 찬양 경연과 직장 선교를 비롯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도 이어졌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담임 목사가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의 신임 연합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긴 신임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카미 제5대 연합회장에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담임 목사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카이캄은 교단과 교파, 정치 세력화를 지향하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교회들의 연합기구입니다. 김 신임 회장은 카이캄이 기존 교단과 달리 협의회 체계로 조직 운영보다는 좋은 울타리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좋은 울타리가 되어서 또 이 독립교회와 독립선교단체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참 그 안전하고 기쁘고 또 아름다운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협의회로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김 신임 회장은 이를 위해 핵심 사역인 목사 안수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신앙과 또한 교회 비전과 이 확실한 그 과정을 거쳐서 한 분 한 분을 잘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는 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이분들이 또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그 본이 되고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카이캄은 교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과거 내부 갈등이나 연합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안팎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카이캄에서도 신임 회장 선출을 기점으로 개혁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목사는 소속 목회자들과 소통하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카이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며 다른 교단들과 경쟁의 대상이 아닌 보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고 쉬지 않는 기도를 독려해왔던 패스브레이킹 목회연구소와 기도연구소, 예술선교재단이 한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돋움합니다. 이날 출범식에선 코로나 시대 교회 개척 사례를 공유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한하은 기자입니다. 패스브레이킹 목회연구소와 기도연구소, 기도문화사역이 한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시작합니다. 한섬 공동체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한섬 공동체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한섬 공동체는 세 가지 핵심 사역을 내세워 한국교회를 섬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린다, 둘, 쉬지 않는 교회 기도를 살린다, 셋, 기독문화를 살린다. 한섬 공동체는 이를 위해 한국교회에 동역을 요청하며 매주일 오후 5시 가비 제작소에 모여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2부에선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간증, 기도에 도움을 받았던 성도의 신앙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준 한섬 공동체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섬 공동체는 출범식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30가정을 초대해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를 위해 선교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하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6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100명을 넘어섰고 지난 주말 새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박 1차장은 최근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공간이나 모임에서 감염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언제 어디서나 방역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2021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2주 전인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시험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수험생의 감염과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 기간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할 경우 학원 상호와 경로 등이 공개됩니다. 또 이달 26일부터는 학원의 대면 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학원 방문 자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협의를 통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신용 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숙박 음식점업의 경기가 다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3월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된 뒤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 8월 2차 확산까지 겹치며 연달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숙박 음식점업의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 예금 취급기관의 숙박 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71조 1,50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5% 급증했습니다. 전문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1970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품목별 물가 변동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시내버스 교통비는 지난 50년간 100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 1월 서울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10원이었지만 현재 교통카드 기준 요금인 1,200원과 비교해보면 120배 오른 겁니다. 그 밖에 지하철은 30원에서 1,250원으로 41.6배가량 올랐으며 택시 기본요금은 60원에서 현재 서울택시 기본요금인 3,800원과 비교해 63배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김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6만 6천 원 넘게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평균 36만 1,788원으로 지난해보다 6만 6,233원 더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많이 뛴 품목은 고춧가루로 지난해 약 7만 원이었던 가격이 올해 12만 4천 원으로 69%가량 인상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올해 김장 비용 인상은 긴 장마로 고추와 마늘 등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15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서명으로 중국이 웃고 있습니다. 중국은 RCEP 협정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협정 TPP를 주도할 당시 중국을 배제하면서 미중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TPP를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집권 후 TPP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중 간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RCEP 협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협력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 기반이 마련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RCEP 회원국에서 K-팝, K-드라마를 불법 업로드한 기업과 개인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디지털 환경에서도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와 동일하게 민형사상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불과 6일 만에 무려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슨 대학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환자 수를 1,100만 984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지난 9일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6일 만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24만 6,00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하루 신규 환자가 20만 명 이상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반인도 우주를 여행하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리질리언스 호를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쏘아 올렸는데요. CNN 등 현지 언론은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15일 오후 7시 47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리질리언스 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유인 우주여행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비행으로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실전 무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인근 기자주의 사카라 유적지에서 2,500여 년 전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목관 100여 개가 발굴됐습니다.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목관들이 12m 깊이의 지하 통로에서 발견됐고 보존 상태도 매우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목관은 기원전 664년에서 기원전 525년쯤 고대 이집트 제26대 왕조 때 성직자와 고위 관리들로 추정됩니다. 한편 사카라 지역은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인 계단 모양의 조세르 피라미드 등으로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 문화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스타셰프 협약반과 제과제빵 협약반이 2020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에 참가해 조리 라이브 3종과 디저트 라이브 3종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회는 국제 요리 경연, 조리 및 제과제빵 라이브 경연, 전시 경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조리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교내 글로벌 외식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38대 대표회장 후보의 김종준 목사와 상임회장 후보의 한영훈 목사를 공고했습니다. 한장총은 13일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자격 심의를 거친 후 이 같은 사항을 전했습니다. 김종준 목사는 현 한장총 상임회장으로 서울 동산고등학교 이사장과 한국어린이교육 선교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예장합동총회 104회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 20일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즌2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의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를 비롯해 해외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차바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기부할 수 있는 2020 글로벌 UK 포워터 버추얼 하이킹 캠페인을 내달 6일까지 진행합니다. 버추얼 캠페인은 SNS에서 러닝이나 하이킹 인증을 하며 기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여 방법은 산 정상에서 찍은 하이킹 인증샷과 함께 월드비전 기부 하이킹 등의 해시태그를 단 후 SNS에 올리면 됩니다. 하이킹 인증샷 1개당 10,000원이 후원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웠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한국교회의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